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론 연습하실 때 써야 되는 사이트는 두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다고요? 두 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이기적 CBT 있죠. 네, 여기 가서 푸시는데, 여기에는 최신 게 있어요. 작년 것까지. 네, 작년 것까지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좀 많이 풀어서 예전 것도 풀고 싶다. 그러면은, 요 comcbt.com이라고 있거든요. 요게 좀 유명한 사이트였었는데 돈이 안 되니까 최근에 들어가 봤더니 이분이 많이 안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 7월인가? 그러니까 우리 푸는 것까지만 올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 거 푸실 때는 여기로 들어가시고 좀 예전 거 푸실 때는 여기로 가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가 조금 더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좀 보여드리면 여기에다가 comcbt.com 치면 이렇게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설집으로도 다운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시면 문제를 푸는데 한 문제씩 풀 수도 있고 전부 다 풀 수도 있고 문제 보면서 뭐를 할 수도 있어요. 답 보면서 해설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조금 더 기능이 많아요. 이기적은 무조건 40문제 풀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거기는. 그래서 여기는 뭐 한 문제씩 풀고 싶으면 한 문제씩 문제와 답해서 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자체에 여기 밑에 보시면 자격증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커말 2급 들어가시면 요거는 이제 종이로 다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몇 월 것까지 있어요. 2020년 7월. 근데 이분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저기 어디냐 지방의 학원 원장님이 만든 사이트예요. 그리고 돈 벌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이게 돈으로 연결은 많이 안 됐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는 계속 올리고 지금 커말처럼 이렇게 하다가 뭐 한 것도 있어요. 멈추신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왜냐면 돈이 돼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도 괜찮아요. 그래서 사이트는 요 두 개 이용하시면 돼요. 이기적 CBT는 그나마 최신 거고, 요거는 이제 좀 예전 거. 그래서 2020년 이전 거 푸실 때는 여기까지 하시면 좋고, 최소 못해도 한 3, 4년치는 풀어봐야 돼요. 당연히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유리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점수가 본인 점수는 아니에요. 어차피 시험장 가서 나오는 점수가 내 점수지. 그래서 부채될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론은 사지선다형이에요. 그래서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건 뭐 농담이긴 하지만 만약에 40개를 찍었는데 24개를 맞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완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저도 가끔씩 여기 사이트 들어가서 솔직히 문제 하나도 안 읽고 찍어보거든요. 그러면 제일 많이 맞았을 때가 16개까지 맞아봤어요. 근데 말 그대로 그건 운이니까. 근데 공부라는 건 너무 운에 맡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는 꾸준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과목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1과목이 이제 저거잖아요. 컴퓨터 일반. 여기는 문제 위주하고 암기 위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2과목은 스프레드시트인데 여기는 이제 실습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왜냐면 스프레드시트 문제가 실기하고도 연관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내일 그거 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실기 위주로 할 건데 실습 위주로 할 건데 실습하면 할수록 요 2과목은 조금 더 보기가 편할 겁니다. 근데 항상 보면은 여기가 점수는 조금씩 더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스프레드 2과목을 12개 맞았다 그러면 1과목은 13개 14개 평균적으로 1과목이 조금 더 잘 나와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이 참 대부분 비슷한데 얘는 실습하면서 하니까 눈에 들어오니까 요거를 공부를 좀 덜 해요. 그리고 얘는 봐도 모르니까 뭐 하죠? 많이 봅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잘 안 되면은 신경 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시험 보면은 저거는 나오거든요. 몇 개 맞았는지는 나와요. 뭐뭐 틀렸는지는 안 나와요. 그냥 몇 개 맞았는지 몇 점인지는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은 아 내가 1과목에서 몇 점 나왔으니까 몇 개 맞았겠구나. 왜냐면 20문제씩이잖아요. 그러면 한 문제당 몇 점이에요? 5점이에요. 5점씩 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몇 점 몇 점 합격, 몇 점 몇 점 불합격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점수는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실기 같은 경우에는 붙으면은 점수만 주거든요. 근데 떨어지면은 뭐뭐 틀렸는지가 떠요. 네. 그러니까 뭐뭐 틀렸는지 보는 게 좋아요? 안 보는 게 좋아요? 안 보고 그냥 점수만 보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왜냐면 점수만 보면은 합격했다는 뜻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020년 7월부터 볼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나눠드린 거는 그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 번씩 또 읽어보시고, 뭐 거기에서 다 나온다는 아닙니다. 그냥 자주 나오는 것만 정리되어 있는 거니까 그것도 한 번씩 보세요. 그래서 거기 컴퓨터 1번 보시면 다음 중 아래에서 설명하는 그래픽 기법이죠. 네, 그래서 그래픽 기법 보시면은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차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으로 사물 모형의 명암과 색상을 추가하여 사실감을 더해주는 작업. 요걸 렌더링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렌더링. 네, 그러면 나중에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요 교재가 좋은 게 밑에 바로바로 뭐가 달려있죠? 풀이나 내용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답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 한 번 더 체크나 풀이를 뭐 해보세요? 읽어보세요. 네. 그래도 이해 안 되면 그 앞에서 또 찾아서 또 읽어보시고 그거를 초반에 좀 반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한 번 더 체크 보시면 처음에 디더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디더링은 제한된 색상을 뭐해서 쓰는 거예요? 조합해서. 그 다음에 안티 엘리어싱은 저기가 키포인트입니다. 부드럽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부드럽게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매조 틴트는 선과 뭘로 되어 있어요? 점으로. 그 다음에 인터레이싱은 화면에 이미지가 나타날 때 서서히 뭐해지는 거예요? 선명해지는 거. 그리고 모델링은 몇 차원이요? 3차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더 읽어보셔서 그 다음에 답 위주로 조금 더 보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JPEG. 요거는 뭐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JPEG 그러면은 정지된 겁니다. 뭐 된 거예요? 정지된 거. 그래서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진과 관련된 게 뭐예요? JPEG. 그 다음에 MPEG 그러면 M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하고 관련된 거예요? 동영상. 그래서 J로 시작하냐 M으로 시작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JPEG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손실 압축 기법과 무손실 압축 기법이 있지만 특허 문제나 압축률 등의 이유로 무손실 압축 방식은 잘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JPEG로 저장을 하시면은 JPG, 그 다음에 JPEG, JPE로 저장이 되는데요. 제일 많이 쓰는 건 JPEG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파일 크기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네, 그래서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인다고요? 사진. 네. 그 다음에 정답은 4번입니다. 거기 보시면 문자, 선, 그 다음에 세밀한 격자 등 고주파 성분이 많은 이미지의 변환에서는 GIF나 PNG에 비해 품질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그 다음에 거기 풀이 보시면 JPEG, JPG라 그래서 웹상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 JPEG, JPG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마지막에 보시면은 GIF나 PNG에 비해 불리하며 품질이 뭐하다고요?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뭐예요? JPEG예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 잠깐 보시겠어요? 우리가 그림 같은 거 많이 넣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기본적으로 잡으시면 여기 밑에 여기 밑에 모든 그림 파일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JPG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림 넣을 때에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JPG. 그래서 JPG 나오면 일단 뭐와 관련된 거다? 사진. 근데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왜냐면 용량이 적은 대신 용량이 작으면 선명도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용량이 크면은 선명도가 뭐할 확률이 높아요? 좋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JPEG는 일반적으로 선명도는 떨어져요. 그 대신 용량도 어때요?
예, 작게 측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요런 거 나오시면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도덕 시험입니다. 그래서 바른 생활을 해야 돼요. 바이러스 물어볼 때에는 종류 말고 요런 예방법 같은 경우에. 그래서 1번 보시면 최신 버전의 백신 프로그램을 뭐 해야 되죠? 당연히 써야 되죠. 네, 왜냐면 최신 버전을 써야 최근에 문제된 것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다운로드 받은 건 바로 써야 돼요? 바이러스 검사 해봐야 돼요? 바이러스 검사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전자우편에 첨부된 파일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까지는 맞는데 사용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바이러스 검사를 뭐 해야 된다?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뭐를 안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검사 안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것도 무슨 검사를 해봐야 돼요? 바이러스 검사 같은 걸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보낸 메일은 뭐 하래요? 열지도 말고 당연히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대부분 문제 발생하는 게 그것 때문이잖아요. 뭐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 보는데 적어 나오더라고요. 취준생 분이신데 커피숍에서 커피를 먹으면서 이제 이력서 같은 거 쓰고 있는데 앞에 계신 여자분이 막 통화하면서 막 뭐를 다운받느니 막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듣고 나자마자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보이스피싱이다. 그래갖고 그분이 저거 다운로드 받고 있었대요. 내 거 그 휴대폰 원격으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파일들 있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다행히도 경찰이 와서 수습했다고. 근데 그 여자분도 대단한 게 A4 용지 박스 있죠. 거기에다가 7천만 원을 넣어놓고 있었대요. 그 사람 오면 주려고. 뭐 다행히도 주기 전에 해결이 돼서. 그래서 돈 관련돼서는 진짜 뭐 누가 달라 그러거나 그러면 미리미리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요즘 워낙에 이상한 일들이 많아서.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네트워크 공용 폴더에 있는 파일은 읽기 전용으로 해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공용이라는 거 혼자 쓰는 거예요?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럼 읽기 전용이 아닌 경우에는 상대방이 나쁜 마음으로 이거를 삭제해버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수정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읽기 전용으로 하면 뭐만 가능하죠? 읽는 것만 가능해요. 수정은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전용이라 그래요? 읽기 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래서 우리가 다운로드 받으면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바이러스 검사해야 된다. 그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다음 중 네트워크 장비와 관련해 라우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보시면 우리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회사들 보면 하나의 인터넷선에다가 여러 가지 컴퓨터를 뭐하죠? 연결하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허브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허브. 그 다음에 2번 네트워크 상에서 가장 최적의 IP 경로를 설정하는 거. 요걸 라우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최적의 경로예요. 그래서 최적의 경로 나오시면 뭐라고요? 라우터. 그 다음에 3번 다른 네트워크와 데이터를 보내고 받기 위한 출입구. 우리 출입구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게이트웨이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게이트웨이. 그래서 3번은 게이트웨이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바꾸는 걸 DNS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DNS. 그 다음에 거기 밑에 한 번 더 체크 보시면 라우터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최적의 경로. 그 다음에 리피터는 뭐냐면 신호를 증폭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신호라는 건 약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 와이파이도 보면 어떤 데는 빵빵하게 들어오고 어떤 데는 좀 약하고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약한 데에는 증폭기 같은 거 달아놔요. 그러면은 조금 더 신호가 어떻죠? 좋게 들어오죠. 그래서 그거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브릿지가 뭐죠? 다리죠. 그래서 브릿지 그러면 뭐 해주는 거예요? 연결해 주는 거. 그런 식으로 기억을 좀 하시면 문제 푸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요거는 솔직히 컴퓨터를 좀 많이 만져보신 분이 유리한 문제예요. 그래서 5번 보시면 다음 중 인터넷을 뭘로 연결할 때요?
수동으로 연결할 때. 근데 일반적으로는 집에선 수동 연결이에요, 자동 연결이에요? 자동 연결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 밑에 있는 그 화면 있죠? 캡처해 놓은 거. 그거 처음 보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왜냐면 요거는 수동으로 잡을 때에만 볼 수 있는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지정해야 할 TCP, IP 구성 요소로 옳지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 IP 주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IP 주소가 저거예요. 내 컴퓨터 위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행동 했을 때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 잡잖아요. 그게 다 뭘로 잡는 거예요? IP 주소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IP 주소가 뭐냐? 그러면 어느 지역, 네, 누구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서브넷 마스크 맞아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어댑터 주소는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풀이 보시면 인터넷 주소 연결할 때는 IP 주소 필요하고 서브넷 마스크 필요하고 DNS 서버 주소 필요하고 기본 뭐 필요해요? 게이트웨이. 왜냐면 우리가 게이트웨이가 출입구라 그랬잖아요. 그럼 인터넷이라는 게 전송도 받아야 되고 송수신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출입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한 번씩 더 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단축키. 그래서 단축키도 수시로 좀 봐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시험 문제에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는 단축키 잘 내요. 근데 왜 잘 내냐면 시험에 단축키 내기 딱 좋거든요. 단축키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요거 누르면 뭐, 막말로 컨트롤 C 누르면 뭐예요? 복사. 이런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내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컨트롤 뭐예요? ESC. 그러면 컴퓨터 켜져 계신 분들은 컨트롤 ESC 눌러보세요. 그러면 시작 단추 맞아요. 맞죠? 이런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해보세요. 연습하실 때. 네. 그래서 시작 메뉴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Shift 뭐요? F10.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디 갔어? 네. 그래서 Shift 뭐요? F10 하시면 요게 떠요. 마우스 오른쪽. 네. 그래서 여기 클릭하시고 Shift 뭐 누르라고요? F10. 그래서 Shift F10은 바로가기 메뉴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가기 메뉴가 마우스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우클릭. 근데 단축키는 뭐라고요? Shift F10. 그 다음에 Alt Enter는 선택한 항목 실행이 아니에요. 선택한 항목 실행은 그냥 엔터예요. 맞죠? 우리 실행할 때 그냥 엔터 쳐요? Alt 엔터 쳐요? 그냥 엔터 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그래서 Alt 엔터 치시면 요게 떠요. 속성이라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 하나 클릭하신 다음에 뭐 치시라고요? Alt 엔터 치시면 그거는 속성으로 들어가는 단축키예요. 뭘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속성.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항목 실행은 그냥 뭐라고요? 엔터예요. 그 다음에 4번 탐색기 실행은 윈도우즈 창 누르시고 2 누르시면 이렇게 파일 탐색기라고 뜹니다. 한번 해보세요.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냥 하는 것보다 한 번씩 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3번. Alt만 빠지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한 번 더 체크라고 있으시죠? 그런 것도 한 번씩 꼭 더 해보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알고 계시면 좀 써먹을만 해요. 거기 밑에, 제일 밑에 보시면 F2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F2. 요게 이름 바꾸기 단축키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런 폴더 같은 거 이름 바꿀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제일 많이 하시는 방법은 우클릭하면은 여기 이름 바꾸기라고 있어요. 네, 요거 하시면 되고 그냥 F2 한번 눌러도 이름 바꾸기가 바로 돼요.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있는 것들은 한 번씩 꼭 뭐 해보시라고요?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요 교재가 축약해 놓은 거라 모든 문제 밑에 저기 몇 페이지냐 144페이지까지가 기출문제거든요. 그러면 바로바로 밑에 뭐가 써 있냐면 풀이가 써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신 다음에 제가 아까 요거 쓰라 그랬죠. 이기적 CBT 최신 거는 여기 이기적 CBT가 하시면 문제 풀 때까지 해설이 안 떠요.
네. 여기는 그냥 뭐만 푸는 거예요? 일단 문제 푸는 데예요. 그래서 요걸로 일단 적응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조금 더 많이 풀고 싶어.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가는 거예요. comcbt.com. 그 다음에 7번. 우리 라디오는 송신과 수신만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같이 얘기하거나 따로따로 얘기하거나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한 방향으로만 통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는 대로 받기만 하는 겁니다. 그걸 무슨 방향이라 그래요? 단방향.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반이중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무전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전기의 특징은 같이 얘기는 못해요. 근데 왔다 갔다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지만 같이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전이중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전화기 같은 것들. 왜냐면 전화 같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같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에서 얘기한 건 라디오니까 몇 번이에요? 1번. 그 다음에 8번. 다음 중 윈도우즈 업데이트. 뭐 업데이트 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업데이트 하는 걸 패치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패치.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쓰다 보면은 업데이트 하라고 뜨잖아요. 네, 그걸 무슨 버전이라 그래요? 패치 버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패치를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운로드 받으면은 그 문제 있는 게 해결이 되죠. 그래서 그거를 패치 버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알파 버전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자체 테스트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알파가 있고, 그 다음에 베타 버전이라고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것도 상용화하기 전에 하는 건데 차이가 뭐냐면 알파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베타는 외부적으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됐어. 특히 게임에서 많이 합니다. 게임에서 보면 이거 내놓기 전에 사람들한테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테스트하는 거랑 또 유저가 테스트하는 거랑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저한테 테스트하는 건 무슨 버전이라 그래요? 베타 버전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3번의 트라이얼 버전. 요거는 정해진 기간 동안 쓸 수 있는 체험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떤 거 어떤 프로그램들 보면 뭐 일주일 동안 무료로 쓸 수 있는 거, 뭐 보름 동안 무료로 쓸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런 걸 무슨 버전이라 그래요? 트라이얼. 그 다음에 4번의 프리. 요거는 그냥 프리 생각하시면 돼요. 프리의 뜻이 뭐죠? 자유죠. 그래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 그 누구든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걸 뭐라 그래요? 프리웨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패치 그러면 업데이트 해주는 거예요. 뭐 해주는 거예요? 업데이트. 그 다음에 거기 밑에 한 번 더 체크 보시면 상용 소프트웨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네, 뭐 주고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거.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한 후 쓰는 프로그램을 상용. 그 다음에 오픈 소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뭐냐면 소스 코드를 오픈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오픈되어 있는 걸 자기가 갖고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네, 수정하는 겁니다. 네, 그거를 오픈 소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번들 프로그램은 공짜로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거 아주 오래된 얘기이긴 한데 게임책 같은 거 사면은요 거기 안에 부록 CD가 들어있었어요. 게임 CD가. 네,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번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사면은 거기에 추가적으로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 예전에 그 게임이 하고 싶어서 게임책을 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게임책 거의 안 나오죠. 네, 어차피 인터넷 들어가면 내용 같은 것도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쉐어예요. 요건 이제 특정 기간이나 사용 기간에 제한을 두고 네, 무료로 쓸 수 있는 거. 그거를 쉐어웨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9번 보시면은요. 다음 중 차세대 웹 표준으로 텍스트와 하이퍼링크.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하이퍼링크. 요거는 좀 연결을 하시면 좋아요. 하이퍼 할 때 첫 글자가 뭐죠? 그럼 몇 번이에요? 네, 3번이요. 그런 식으로 연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이퍼링크 그러면 첫 글자가 H잖아요.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일단 3번. 그래서 하이퍼링크를 이용한 문서 작성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 표준에
비디오, 오디오 등의 다양한 부가 기능을 추가하여 최신 미디어 콘텐츠를 액티브 X 없이도 웹 서비스로 쓸 수 있는 걸 뭐라 그래요? HTM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한 번 더 체크 잠깐 볼게요. 그래서 HTML은 웹에서 쓰는 무슨 언어라고요? 기본적인 언어. 그 다음에 XML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HTML 언어의 단점을 보완한 언어로서 문서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문서를 저장하고 전달할 목적으로 만든 마크업 언어. 그 다음에 VRML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VR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3차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몇 차원이요? 3차원 가상 공간을 표현하기 위한 언어. 그래서 아마 분위기가 이쪽에 돈이 많이 몰릴 것 같아요. 앞으로 3차원 가상 공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중 되면은 우리가 옷 사러 안 갑니다. 어떻게 되냐면 내 몸을 스캔 뜬 다음에 그 몸에다가 버튼 누르면 옷이 뭐 하는 거예요? 입혀지고, 그 다음에 이미 이런 것들은 하고 있죠. 뭐는 하고 있냐면 집 같은 것도 3D로 만들어 갖고 가구를 누르면 가구가 뭐 돼요? 배치되고, 네, 이런 쪽이 이제 발달은 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AI나 이런 쪽이 대한민국이 현재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래요. 네, 외국에서 이제 그런 걸 평가하는 곳에서 최근 평가한 게 나왔는데, 어쨌든 OECD 가맹국 중에서 하위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JSP는 자바를 활용한 서버 측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그 자바도 하나의 언어예요. 그래서 나중에 프로그래밍 혹시 배우시게 되면은 자바라는 것도 배워요. 근데 전 배워본 적은 없어요. 전 프로그래밍을 따로 한 적은 없어서. 그 다음에 10번. 요거는 기본적인 겁니다. 파일이나 뭐예요? 폴더 뭐 할 때요? 복사할 때.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폴더를 마우스로 선택한 후 요거 잘 봐주세요. 앞에 잠깐 보시면 동일한 드라이브로 이동하면 요건 이동이에요. 뭐라고요? 이동. 근데 다른 드라이브로 이동하면 뭐예요? 요거는 복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 드라이브는 뭐냐면 요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깔면 C 드라이브에 깔려요. 어디에 깔려요? C 드라이브. 근데 우리 가끔씩 C 드라이브에 저장해 놓은 걸 USB에 옮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땐 그냥 끌고만 가도 돼요. 뭐 컨트롤 C, 컨트롤 V는 당연히 되는 거고, 드라이브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끌고만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C 드라이브 안에서 만약에 내가 뭐 문서에서 사진으로 끌고 갔다 그러면 그거는 이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문서하고 사진은 같은 드라이브거든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동. 다른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사. 그래서 여기에 있는 1번 맞아요. 어디 갔어? 잠시만요. 여기를 안 보여드렸구나. 그래서 요거 1번 맞고, 그 다음에 2번 USB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마우스로 선택한 후 바탕화면으로 끌고 오면 복사돼요. 왜 그러냐면 USB 드라이브가 따로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바탕화면은 C 드라이브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C 드라이브. 그러면 드라이브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뭐가 되는 거라고요? 복사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우리 컨트롤이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복사예요. 뭐라고요? 복사. 그러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이동할 때는 Alt가 아니고 뭐예요? Shift예요. 뭐라고요? Shift. 여기 나와 있기는 한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Shift 누르고 끌고 가면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11번 보시면 다음 중 윈도우즈의 에어로 피크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그래서 1번 보시면 파일이나 폴더에 저장된 위치에 상관없이 종류별로 파일을 구성하고 액세스하는 건 여기 밑에 나와 있긴 한데 그걸 라이브러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2번 모든 창을 최소화할 필요 없이 바탕화면을 빠르게 미리 보거나 작업 표시줄에 해당 아이콘을 가리켜서 열린 창을 미리 보는 거, 요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밑에 보면 열린 거 올려놓으면은 이렇게 미리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요걸 뭐라 그래요? 에어로 피크라 그래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바탕화면의 배경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선택하여 슬라이드 쇼 효과를 보여주는 거, 요건 슬라이드 쇼예요. 그리고 슬라이드 쇼는 주로 저쪽에서 많이 활용하긴 합니다. 파워포인트. 네, 파워포인트에서 발표할 때 누르는 게 뭐예요? 슬라이드 쇼예요. 그 다음에 4번 작업 표시줄에서 프로그램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여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클릭하시면 이렇게 최근에 연계 이렇게 쭉 떠요. 떠요, 안 떠요? 뜨죠. 요거를 점프 목록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점프 목록.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요런 것들은 꼭 4가지를 한 번씩 다 보셔야 돼요. 왜냐면 오늘은 에어로피크가 나왔지만 시험 문제는 뭐 점프 목록이나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2번의 보안. 보안에서 이제 가로채기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어요? 가로채기. 그래서 12번 보시면 1번 데이터의 전달을 가로막아라고 여기 써있죠. 그럼 이거 가로챈 거예요? 가로막은 거예요? 가로막은 거죠. 그래서 1번을 뭐라 그래요? 막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전송되는 데이터를 전송 도중에 도청 및 몰래 보는 거, 요걸 뭐라 그래요? 가로채기라고 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그래서 이거는 좀 관련 없는 얘기긴 한데 축구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대단한 선수를 이렇게 스카우트 하려고 그래. 근데 만약에 A라는 곳에서 거의 90% 이상 거의 합의가 됐어. 그 사이에 돈을 더 주고 데리고 오는 걸 하이제킹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로채기입니다. 그러니까 가고 있는 중에 빼오는 걸 뭐라 그래요? 가로채기라고 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전송된 원래의 데이터를 다른 내용으로 수정하여 변조하는 건 그걸 변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송신자로부터 데이터가 안 왔는데 송신된 것처럼 꾸미는 걸 뭐라 그래요? 위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위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바꾸는 거죠. 그래서 회사 가시면 뭐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다 사문서 위조죄로 걸릴걸요. 99%가 아니고 회사 생활 하시면 100%입니다. 사문서 위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뭐 그나마 다행인 건 공문서 위조는 아니지라.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그 다음에 13번 제어판. 제어판의 접근성 센터인데 이게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제어판 안에 여기 찾기에다가 제어판 한번 쳐보실래요? 제어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솔직히 여기에 있는 걸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뭐 나올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 너무 할 게 어때요? 많아요. 그러니까 제어판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위주로 보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아니면 여기에 있는 거를 다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솔직히 프로그램 만지고 계신 분도 어디에 대략 뭐 있는지는 아는데 정확하게 어디에 뭐 있는지 100% 알 수 없어요. 왜냐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양이 좀 많은 것들은 문제하고 답 거기에 나오는 지문 그거 위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은 한 문제 맞추려고 막 3, 4시간, 4, 5시간을 그것만 봐야 돼요. 그러면 가성비가 어떻죠? 떨어지죠. 특히 이론 시험은 좀 가성비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 위주로 보라고 하는 게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실기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로 안 돼요. 실기는 좀 양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초반에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눈에 들어오긴 합니다. 그래서 13번 보시면 접근성 센터에서 설정할 수 없는 기능은 정답은 1번이에요. 디스플레이 관련된 거. 우리 제 컴퓨터도 지금 보면 모니터 몇 대죠? 2대죠. 그리고 저기 휴게실 가셔도 모니터 몇 대예요? 2대예요. 그거는 디스플레이에서 잡는 거예요. 어디에서 잡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그래서 접근성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2번 돋보기를 사용하여 화면에서 원하는 영역을 확대해서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접근성 센터라는 건 말 그대로 이 컴퓨터에 접근하기가 쉽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슬픈 얘기긴 하지만
네, 저도 이제 조금씩 오고 있는데 화면이 조금 뿌옇게 보일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돋보기 기능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좋죠? 크게 보면 좋죠. 슬픈 얘기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래도 요즘에 이제 저도 이제 컴퓨터 기초반이나 컴기본반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면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뭐 보고 보세요? 책을 돋보기 끼고 보십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저도 나중에 그 상황이 올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눈 관리,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참고로 저는 3학년 때부터 썼어요. 안경을. 되게 일찍 쓴 케이스라. 근데 좀 슬픈 게 저희 꼬맹이도 일찍 써갖고, 걔도 8살인가? 9살 때부터 써서. 계속 TV 보는데 앞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안과 갔더니 눈 많이 안 좋다고. 그 다음에 3번. 내레이터를 사용하여 화면의 모든 텍스트를 소리내어 읽어주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뭐 할 거예요? 좋아질 거예요. 근데 아직은 조금 사람이 읽는 거랑 기기가 읽는 거랑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나중 되면은 사람이 읽어주는 것처럼 되는 시대가 뭐 할 거예요? 올 겁니다. 그러면 집에서 심심하신 분들은 컴퓨터하고 대화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리고 저도 운전할 때 심심하면 거기 내비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하고 대화해요. 네, 그분이 왼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잠시만요. 막 이러면서 너무할 게 없으니까. 제가 이 얘기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지금은 이제 인천에 계시는데 농사 지으셨거든요. 지방에서. 한 3, 4년 정도? 뭐예요? 그랬더니 라디오랑 대화하면서 돈대요. 아버지 혼자만 가 계셨으니까 있는 거라고는 개 한 마리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하고 놀아요? 그랬더니 라디오하고 TV하고 대화하면서 살고 있다고. 사람이 이게 혼자만 있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가 없어도 입력 가능한 화상 키보드를 표시할 수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접근성을 뭐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근데 2대 모니터는 접근성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돋보기, 그 다음에 내레이터, 화상 키보드, 고대비 설정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휴지통. 우리 휴지통에 보내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삭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는 방법이 있죠? 휴지통으로 끌고 가면 돼요.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1번이에요. 휴지통으로 끌고 가면 됩니다. 근데 2번은 왜 안 되냐면 다른 드라이브에 있는 걸 지우면은요, 이거는 완전 삭제가 돼요. 뭐가 된다고요? 완전 삭제.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그 드라이브를 C 드라이브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C 드라이브. 근데 USB에 꽂으시면은 USB는 뭐 D 드라이브나 E 드라이브나 이런 식으로 다른 드라이브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드라이브에 있는 걸 지우면은 무슨 삭제가 된다고요? 완전 삭제가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세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드라이브의 파일을 삭제해도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것도 다른 드라이브로 인정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4번도 잘 봐주세요. 우리 일반적으로 휴지통의 크기는 10%로 잡혀 있거든요. 몇 프로로 잡혀 있다고요? 10%. 전체 용량에. 근데 이거를 0으로 만들어 버리면 휴지통으로 들어가요. 완전 삭제돼 버려요. 완전 삭제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그러니까 휴지통으로 넣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끌고 가는 방법이 있고 그냥 지우는 방법이 있고. 근데 다른 드라이브에서는 지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연결하시면은 휴지통 문제는 그래도 풀만 할 겁니다. 그리고 요거 누르고 지워도 안 돼요. 시프트. 그거 누르고 지워도 완전 삭제됩니다. 그 다음에 15번. 다음 중 영상 신호와 음향 신호를 압축하지 않고 통합하여, 근데 이런 것들은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전송하는 고성명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로 S비디오, 컴포지트 등의 아날로그 케이블보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품질. 그리고 우리 고품질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이라고도 표현하죠. 네. 하이의 첫 글자가 뭐예요? H죠. 몇 번이요? 2번. 그런 식으로 연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그 다음 페이지에 한 번 더 체크라 그래서 네, 정답은 일단 몇 번이라고요? 2번이에요. 그래서 HDMI가 고선명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DVI는
디지털 영상을 전송하기 위한 걸 뭐라 그래요? DVI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IE1394는 오디오나 비디오 장치를 뭐 하는 거예요? 전송하는 거. 그 다음에 VGA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전송하는 방식, 타입C는 포트의 앞뒤 구별이 없고 데이터, 그래픽, 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전송하는 거. 그래서 타입C가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휴대폰, 충전기. 우리 충전기 살 때 C타입이냐, 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C타입은 앞뒤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꽂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기 뭐냐, 잠결에 옛날 핸드폰은 앞뒤 구별이 있었죠. 충전기가. 네, 잠결에 그냥 쑥 넣었다가 충전기 거기가 휘어져 갖고 AS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거는 앞뒤 구별이 없죠. 그걸 뭐라 그래요? 타입 C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C타입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HDMI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캐시 메모리 잘 나와요. 요거 엄청 잘 나옵니다. 시험에. 캐시 메모리가 단골 손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문제 푸시다 보면 캐시 메모리 자주 보실 거예요. 정답은 4번이에요. 캐시 메모리는 중앙 처리 장치하고 주기억 장치하고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그 속도를 메꿔주는 걸 무슨 메모리라 그래요? 캐시 메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보조기억 장치를 주기억 장치처럼 쓰는 걸 가상 메모리라 그래요. 왜냐면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가상현실 그러면 가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짜를 진짜처럼 보여주는 걸 뭐라 그래요? 가상 메모리.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기억된 정보의 내용 일부를 이용하여 주기억 장치에 접근하는 것을 연관 메모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EEPROM의 일종으로 비발성이 뭐 하는 거죠? 안 없어지는 거예요. 휘발성은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플래시 메모리라고 해요. 근데 4번 잘 봐주세요. 요 캐시 메모리 좀 잘 나와요. 그래서 캐시 메모리가 하는 역할은 중앙 처리 장치하고 주기억 장치하고 속도가 달라요. 네, 그래서 그 속도를 비슷하게 맞춰주는 거. 그걸 무슨 메모리라 그런다고요? 캐시 메모리. 그 다음에 17번 레이저 프린터. 레이저 프린터 보시면은요, 1번 회전하는 드럼에 토너를 묻혀서 인쇄하는 방식이다. 1번 아닙니다. 아니다. 잠시만요. 옳지 않은 거죠? 네, 1번 맞아요. 네. 레이저 프린터는 잉크로 안 되어 있고 토너로 되어 있어요. 이 토너가 뭐냐면 가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루를 뿌려갖고 고열로 해서 압착시켜요. 그래서 우리 프린터 된 거 만져보시면 어떻죠? 네, 뜨뜻하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토너를 묻힌 다음에 그거를 고열로 압축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나온 것들은 뜨끈뜨끈해요. 그 다음에 2번 비충격식입니다. 충격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레이저가 조용해요? 잉크젯이 조용해요? 네, 레이저가 조용해요. 잉크젯은 좀 시끄럽습니다. 왜냐면 얘는 옛날 타자기처럼 때려버리는 거거든요. 충격을 줘서.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옛날 타자기하고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타자기처럼 충격을 줘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어때요? 시끄럽죠. 그 다음에 정답은 3번이세요. 그래서 인쇄 방식에는 드럼식, 체인식, 밴드식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보시면 체인식하고 무슨 식이 있어요? 밴드식은 충격식 프린터예요. 근데 우리 레이저 프린터는 충격이라고요? 비충격이라고요? 비충격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요거 때문에 그래요. 드럼식은 맞아요. 왜냐면 여기 써 있잖아요. 회전하는 드럼에다가 토너를 붙여서. 그래서 대부분 레이저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그 통을 보면은 동그랗게 생겼어요. 네, 드럼처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쇄 해상도가 높으며 복사기와 같은 원리를 씁니다. 그래서 속도도 어때요? 빨라요. 근데 속도는 빠르지만 가격은 어떻죠? 비싸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충격식 프린터라고 있는데 요게 일반적으로 좀 잉크젯하고 관련성이 좀 높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근데 실질적으로 저거라고 보시면 돼요. 충격식은 옛날에 쓰던 타자기. 네, 타자기가 뭐하죠? 충격조서 만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18번
노트북 사양이래요. 다음 중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그래서 보시면은요 1번에 인텔 코어 i5 몇 세대요? 8세대. 이거 보고 보시면은 요거를 메모리 종류 옳은 거죠. 1번 아닙니다. 1번은 프로세서 종류예요. 무슨 종류예요? 프로세서. 그래서 인텔 코어 몇 세대 쓰느냐, 그걸 이제 뭐라 그런다고요? 프로세서. 그 다음에 니은은 그래픽 620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요건 그래픽 카드예요. 무슨 카드예요? 그래픽 카드. 그 다음에 디귿에 보시면 16GB DDR4 램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메모리예요. 뭐라고요? 메모리. 그래서 우리가 몇 기가 쓰냐, 그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디귿에 있는 게 있고 리을에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램이 몇 기가냐, 요것도 이제 왜 중요하냐면 요 램이 몇 기가는 컴퓨터의 속도하고 연관이 있어요. 뭐하고 연관이 있다고요? 속도.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있는 SSD 256GB, 요거는 저장 용량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핸드폰 살 때에도 저장 용량이 몇 기가냐,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죠? 달라지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저장장치 용량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저장장치 용량이 기가바이트의 크기가 어떻죠? 높죠.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에는 뭐 32GB, 64GB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리면 올릴수록 뭐가 많이 나가요? 돈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즘에 그냥 간단하게 문서만 작성하고 크게 게임 안 하면은요 한 50만원 줘놓으면 사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어떤 게임을 하느냐, 뭐 그래픽 관련된 걸 하느냐, 뭐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150대고 200대고 300대고 이렇게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중저가라 한 150만원 전후. 근데 이제 바꿀 때가 오고 있어요. 이제 4년째 쓰고 있는데 가끔씩 이제 이상 행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19번, 다음 중 소형화, 경량화를 비롯해 음성과 동작 인식 등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몸에 착용하는 거, 요거를 뭐라 그래요? 웨어러블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마 지금 차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스마트워치 같은 거. 그래서 워치 가지고 전화 같은 것도 해요, 안 해요? 하죠. 문자 같은 것도 확인하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0번, 요거까지만 보고 쉬었다가 저기 스프레드시트 할 건데, 스프레드시트는 엑셀 켜놓으세요. 거기에다 등록할 수 있는 건 등록하면서 볼 겁니다. 아직 다 배우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번 보시면 다음 중 인터넷에서 웹서버와 사용자의 인터넷 브라우저 사이에 하이퍼 텍스트 문서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무슨 규약이요? 통신 규약. 여기 잠깐만 보세요. 우리 여기 주소 같은 거 넣을 때 옛날에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HTTP. 이거 썼었어요? 안 썼어요? 썼죠. 요게 인터넷 관련된 무슨 규약이에요? 통신 규약이에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예전에 할 때 http www.뭐 이렇게 썼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http가 인터넷 통신 규약을 HTTP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만 보고 싶게요. 여기 보시면 TCP/IP라고 있는데 요건 이제 인터넷의 기본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요게 뭐냐면 아까 잠깐 봤었던 IP 주소,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 요런 그 인터넷 주소와 관련된 걸 뭐라 그래요? TCP라고 해요. 그 다음에 FTP라 그래서 요거는 파일이나 폴더를 뭐 할 때요? 송수신할 때. 그때 쓰는 건 FTP라고 하고, HTTP는 뭐라고요? 인터넷 관련된 거예요.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 35분에 스프레드시트 보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실기할 겁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